모든 이야기는 도서관 한가운데 바니걸 차림으로 유유히 걷고 있는 사쿠라지마 마이 선배의 모습에서 시작됩니다. 그녀의 기묘한 존재감에 이끌려 바라보던 아즈사가와 사쿠타. 둘의 시선이 마주치자 마이 선배는 마치 자신을 알아본 사쿠타에게 놀랐다는 듯 말을 걸죠. 사쿠타는 자신의 이름 한자를 전부 풀어서 소개하고 마이 선배 역시 그에 응하듯 같은 방식으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이미 사쿠타가 마이 선배에게 첫눈에 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 자신이 짝사랑했던 마키노하라 쇼코가 자신에게 소개했던 방식을 마이 선배에게 무의식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이죠. 게다가 사쿠타는 바니걸 차림의 마이를 따라가고 싶었지만 아랫도리가 반응해버려 돌멩이처럼 굳어버리고 맙니다. 그녀의 비현실적인 매력이 사쿠타의 이성마저 마비시켜버린 거죠. 도서관에서 마이 선배는 분명 사쿠타에게 자신과 엮이지 말라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몰래카메라 범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준 사쿠타에게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 자신의 조사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사쿠타의 병원 행사 사건 말이죠. 마찬가지로 사쿠타 역시 마이 선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신비로운 야생 바니걸 사건 이후 그녀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두 사람 모두 학교에서 공기 취급을 받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쿠타는 절친 2명이 있어 그나마 나았지만 1학년 초반부터 연예계 활동으로 학교에 자주 나오지 못했던 마이 선배는 완전히 무시 대상이 되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병원 행사 사건은 사쿠타가 학생 3명을 병원에 보냈다고 알려진 오해였지만 사쿠타는 마이에게 진실을 밝히기보다 이미 자신을 공기처럼 취급하는 학생과의 싸움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사쿠타를 한심하다는 듯 바라보던 마이 선배의 시선은 이내 지하철 광고판으로 향합니다. 이때 처음에는 전체 광고판이 비치고 다음 커플 이미지를 클로즈업하는 연출이 나옵니다. 이 장면에서 마이 선배의 진심이 살짝 엿볼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공기 취급을 받고 학교 밖에서는 투명 인간이 되어가고 있는 그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바로 누군가 자신을 알아봐주는 상대를 찾고 있다는 메시지죠. 역설적이게도 너무 유명해져서 아무도 자신을 몰랐으면 하는 마음이 아무도 자신을 보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지만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선 자신을 관측하고 인정해줄 누군가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연출입니다. 사쿠타는 곧 마이가 겪는 현상이 비과학적인 사춘기 증후군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쿠타는 그녀를 집으로 데려와 자신의 병원 행사 사건이 오해임을 밝히기 위해 가슴팍에 난 상처를 보여줍니다. 여동생 카에데가 SNS 언어폭력으로 신체에 상처가 났던 경험을 예로 들며 마음의 상처가 신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증거사진과 함께 제시하죠. 너무 유명해져서 부담을 느낀 그녀가 아무도 자신을 몰랐으면 하는 마음이 만들어낸 사춘기 증후군. 사쿠타는 이 증후군을 없애기 위해서는 다시 연예계로 복귀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는 광고판을 보고 추측한 이야기라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정답. 마이 선배는 사쿠타의 말에 버럭 화를 내며 바니걸 의상을 던져주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갑니다. 이 장면에서 마이 선배의 재미있는 행동이 돋보입니다. 연하 남자인 사쿠타에게 야한 상상으로 농락당하는 것 정도에도 부끄러워하던 그녀가 갑자기 바니걸 의상을 던져주고 간다는 건 모순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녀의 특별한 방식의 선물이자 사쿠타에게 보내는 신뢰의 징표였다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마이 선배와 헤어진 후 사쿠타는 리오를 찾아갑니다. 리오는 마이 선배가 마치 상자 안의 고양이처럼 누구에게도 관측되지 않는 상태일 수 있다는 가설을 제시합니다. 한편 사쿠타는 자신의 병원 행사 사건을 취재하고 싶어하는 아나운서 난조 푸미카에게 사진을 넘기는 위험한 거래를 합니다. 이를 통해 마이의 과거, 즉 중학생 시절 그라비아 촬영 계약으로 매니저였던 엄마와 갈등을 빚고 연예계 은퇴했던 이유를 알아내죠. 사쿠타는 이 사실을 마이에게 적나라하게 말하며 연예계 복귀를 압박합니다. 마이는 어디서 중단 이유를 알아냈냐며 역으로 사쿠타를 압박하고 그가 난조 푸미카와 거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사쿠타의 병원 행사 사건이 다시 이슈가 되면 여동생 카에데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마이는 경솔한 행동을 한 사쿠타를 응징합니다.
하지만 이내 난조 푸미카에게 연예계 재개 의사를 밝히며 독점 취재를 하는 대신 과거 사진을 삭제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장면에서 마이가 스스로 결심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마이 주변 사람들까지 그녀를 잊기 시작했고 사쿠타의 여동생을 보호한다는 명목까지 더해져 결국 사쿠타가 그녀의 등을 떠밀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이 선배는 자신을 도와준 그에게 데이트를 신청합니다. 사쿠타는 이 데이트를 위해 진지하게 팬티까지 고르는 남자력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데이트로 향하는 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미아를 발견하고 도우려던 찰나 지나가던 여학생이 납치범으로 오해받아 엉덩이를 발로 걷어찹니다. 심지어 경찰에게 걸려 조사까지 받으라 시간이 더 지체되죠. 마이가 돌아갔을 거라 예상했던 사쿠타였지만 그녀가 홀로 서했자 가짜일 거야 라며 망언을 내뱉습니다. 이에 마이는 군자를 빼며 응수하죠. 무려 1시간 38분이나 기다린 그녀의 모습에서 마이가 사쿠타에게 얼마나 많이 의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해변가에 도착하고 때마침 마이가 부른 엄마가 도착합니다. 마이는 여기서 엄마와의 인연을 마무리 지으려 했지만 엄마는 딸인 마이를 보지도 못한 채 스쳐 지나갑니다. 그 모습에 절망하는 마이를 위해 사쿠타는 필사적으로 마이의 존재를 알리려 하지만 마이는 그를 끌어안으며 제지합니다. 엄마에게도 외면당한 마이를 위해 두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외지의 마을로 향합니다. 사쿠타는 마이를 혼자 두지 않으려 했고 마이 역시 그가 자신을 잊을까 두려워 하룻밤 함께하자는 제안을 거주하지 않습니다. 열차 안에서 마이가 사쿠타에게 나를 기억하고 있냐고 질문하는 것도 그 때문이죠. 그 외지의 마을은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곳을 원했던 마이의 소망을 완벽하게 구현한 듯 했습니다. 오직 마이라는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둘만의 공간인 셈이죠. その代わり一人で変なこと始めないでよ。変なこと？バカ！知らない！ 마이가 욕실에서 씻는 동안 사쿠파는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리오에게 전화합니다. 리오는 마이의 문제가 학교에서 비롯됐다는 예측을 해줍니다. 욕실에서 나온 마이가 속옷 좀 바꿔 입고 싶다고 말하는 장면은 사쿠타의 행동했던 것처럼 두 사람의 공감을 보여줍니다. 나란히 침대에 누운 두 사람. ねえ、キスしよっか。マイさん、欲求不満？ 먼저 키스를 하겠다며 고백을 날리는 마이. 모두가 있더라도 사쿠타만은 자신을 기억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하지만 사쿠타는 언제든 키스하고 싶으면 할 수 있다. 지금이 아니어도 괜찮다고 쿨하게 대답하죠. 절대 잊지 않겠다는 사쿠타의 진심 어린 선언에 마이는 포기해주지 않아 고맙다며 솔직한 고백을 전합니다. 다음 날 마이의 존재는 점점 더 옅어져 있었고 학교에서는 리오와 사쿠타만이 마이의 존재를 아는 유일한 사람이 됩니다. 리오는 전날 사쿠타의 전화 때문에, 사쿠타는 마이 때문에 잠을 못 잤기에 두 사람은 기억을 잃는 트리거가 잠이라는 것을 합니다. 사쿠타는 중간고사 핑계 삼아 마이를 잊지 않기 위해 절대 잠들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혹시 모를 망각에 대비해 마이와의 모든 순간을 공책에 기록하기까지 하죠. 하지만 결국 잠들었던 리오는 마이의 기억을 잃어버립니다. 리오마저 마이를 잃은 모습에 사쿠타는 더욱 잠을 거부하지만 짙어지는 다크서클과 함께 점점 좀비처럼 변해갑니다. 그런 사쿠타에게 시험 공부를 도와주겠다며 마이 선배가 찾아옵니다. 그녀가 보장과 보증의 한자를 설명해주던 순간 사쿠타가 갑자기 쓰러집니다. 이미 학교에서 잠을 들면 기억이 지워진다는 것을 눈치챈 마이가 그를 위해 수면제라는 결단을 내린 거죠. おやすみサクタ。さよなら。 그렇게 아침이 오고 기억을 잃은 사쿠타는 마이를 잊지 않으려 적은 일지를 그저 흑역사 소설로 착각합니다. 학교에서 리오는 관측되는 것만으로도 물질로서 형태를 갖춘다는 알 수 없는 쪽지를 건네줍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전혀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중간고사 시험지에 나온 보증과 보장의 한자가 떠오르면서 마이의 기억이 완전히 되살아납니다. 하지만 벌써 1년이 넘게 자리 잡힌 공기라는 거대한 존재. 사쿠타는 과거 공기와는 절대 싸우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이제 사랑하는 마이를 위해 공기와의 한판 승부를 벌입니다. 3年1組の桜島舞先輩のことが桜島先輩のことが
好きだ 운동장 앞에서 마이에 대한 사랑을 고래고래 외치자 전학생 앞에서의 사랑 고백이 먹혔는지 복도로 학생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이 선배가 화난 표정으로 사쿠타를 째려보더니 힘껏 싸다구를 갈립니다. 뒤이어 사쿠타의 병원 행사 사건도 거짓이라며 외쳐주며 마이 선배의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마이 선생은 모든 사람이 자신을 잊더라도 단 한 사람만은 자신을 기억해주길 바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이가 사쿠타에게 가르쳐준 보장이라는 의미와 통합니다. 사쿠타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든 행적, 즉 잠을 자지 않고 일지를 쓰는 등의 필사적인 노력이 바로 그녀의 존재를 지켜주겠다는 확실한 보장을 뜻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쿠타가 자신을 기억으로 지켜줄 것이라고 마이가 믿고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은 책임을 짊어진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사쿠타는 마이 선배의 유일한 보증인과도 같습니다. 오직 마이를 기억하는 사람은 사쿠타이며 마지막에 그가 모든 것을 포기하면 그녀의 마지막 희망은 사라집니다. 그러니 마이라는 존재를 보증해줄 수 있는 것은 사쿠타뿐이죠. 私が聞きたいのはそんな言葉じゃない。好きです。本当に？ 마이는 사쿠타가 자신의 공기라는 짐을 짊어지고 해방시켜줄 것이라 믿었던 겁니다. 잠에 들 때 사요나라라고 말했던 마이였지만 사실 그녀는 사쿠타가 자신을 보증해 줄 것이라는 믿음의 끈을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영상에서 바니걸 옷이 넘어지는 장면이나 버스 안에서의 시선 등이 그녀가 보장과 보증이라는 임계점에 달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마이 선배가 여왕님 같으면서도 은근 쫄보인 면모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사쿠타의 사랑 고백에 싸다구를 날리는 것은 자신을 짊어지겠다고 했으면서 왜 이리 오래 걸렸냐는 화풀이와 함께 그가 지각했음에 대한 애정 섞인 응징이죠. 마지막으로 그녀가 사쿠타의 병원 행 사건이 가짜라고 외치는 장면은 이제 마이가 사쿠타의 공기를 없애버리고 그와 함께 자신들의 존재를 서로 보장하고 보증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춘돼지 마이 편은 마칩니다. 구독해줘요. 職員室でお説教とか憂鬱だな。いいじゃない。私も一緒に怒られてあげるから。